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11월 2일 나온 뉴스 보시면 IPO 소식에 6달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급등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다시 72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니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올라가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SEC가 항소를 한다. 이걸 결정하고 나서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횡보 라인이 또 길어질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니플 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을까?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지겹도록 들었다. 근데 안 올라가면 이거 말짱 헛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IPO 같은 경우가 뭐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니플 ETF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SEC랑 니플이 사이가 좋지 않은데 과연 SEC가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은 의구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제가 SEC 입장이어도 안 해줍니다.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해서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미국 법원도 시큰둥하니 니네가 항소를 왜 하냐? 우리가 이미 결정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따라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SEC여도 해당되는 부분 항소를 결정했지만 항소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IPO, ETF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앞두고 있습니까?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더라, 해리스가 된다더라.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부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누가 되든 간에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은 올랐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 뭐 IPO뿐만 아니라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6달러 가능성, 물론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1달러만 올라가도 나는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니플 코인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720원도 또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박스권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지난번 두 번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700원도 이탈했던 모습이었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700원을 맞췄죠. 여기서는 뭡니까?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 다시 7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죠. 지금 이 시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긋지긋한 700원대 너무나 힘들죠.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 왜 이렇게 700원 나이대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고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거, 고래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죠. 기업과 기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700원 나이대를 지긋지긋하게 지켜내고 있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지긋지긋한 코인이고 안 올라가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고래들은 매수를 할까? 왜 매집을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 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IPO, ETF 이 부분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벤트로 긍정적인 모멘트를 남고 있을까?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고래의 움직임 그리고 이 매집나는 구성단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리플 코인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해당되는 안 좋은 부분은 뭡니까? 말씀 많이들 하시죠.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SEC가 물론
악재성은 맞습니다. 악재 이벤트는 맞는데 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을까? 지긋지긋하게 다음 정부까지도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조 바이든 임기까지는 힘을 펼칠 수 있겠죠. 근데 11월 5일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힘이 쭉 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부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모든 부분들 하나씩 차분하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니플코인 횡보 라인 가져오고 다시 한번 700원 라인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나는 니플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1,500원 이상에 갖고 있다. 2,000원 이상에 갖고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매수 매도 비중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조금만 들어가도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나 너무 힘듭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힘들다고 해서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11월 2일 날짜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시면 니플 비트코인 집중 속에서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 11월 1일 3,100만 개의 니플 매도 압력을 가져오고 있다. 자, SEC 사건의 항소 유지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니플의 매도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래들의 매도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매도한다고 합니다. 고래들은 다 매도한대요.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래가 매도할 때는 이들이 시장가로 매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어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왜 없을까요? 시장가로 매도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는 겁니다. 던지게 되면 단가가 매수단가의 물량보다 더 많아지면 어때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고래들이 그렇게 던지는 거 보신 적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없어요. 없는 거라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매매가 된다라는 것은 매수자가 있어야지만이 매매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매수자가 없으면 떨어지기만 하면은 뭐예요? 주식을 치면 하한가죠.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니플은 하한가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많은 고래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말합니까? 고래들의 손바뀜을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뉴스를 쭉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매도가 나온다는 건, 고래들이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된다. 이거 뭐라고 하죠?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딜. 딜은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준 가격으로 내가 팔 건데 살 사람 먼저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니플 코인 이제 11월 첫 영업일 날짜가 다가오니까 유통 물량 해지되는 물량이 있겠죠? 어떤 겁니까? 바로 락업 해지 물량이 나올 겁니다. 락업 해지 물량도 마찬가지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락업 물량을 조금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해당되는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SEC는 계속 압박하고 있음에도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왜 매수를 할까? 그에 맞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일본 은행들은 니플 도입 준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SBI는 니플과 대형 주주입니다. 대주주예요. SBI가 대주주인데 니플을 도입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끝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니플을 이용하겠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니플 CEO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들한테 우리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냐?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유하고 보관하는 거.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돈을 맡기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이 돈을 맡기면 뭘 줍니까?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무엇이 맞죠? 금융시장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니플이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커스터디 사업을 만들어진다는 건 그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10조 달러입니다. 10억 원도 아니고 10조 원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한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아시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같이 만들고 싶다. 한국에 니플을 투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우리 또한 니플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물론 미워하기도 합니다. 안 올라가니까. 다만 지금 시점에 이렇게나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은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멘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뉴스 한번 먼저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니플의 원장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한테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췄을까? 여기서 보시면 니플 스테이블 코인은 누굽니까?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어떤 걸 말합니까? 니플 같은 경우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 설계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뭐 러시아도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물론 러시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루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CBDC를 높이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제는 우리 기름을 살 때도 우리 원화로 살 거지 미국 너희들 달러 이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미국 해리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가장 오래된 우방 국가는 바로 산유국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가장 우방 국가인데 이들이 이제는 달러를 이용 안 하고 자신들의 화폐를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발맞춰서 니플은 기관용으로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오고 그들의 모멘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니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ETF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있고 해리스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많은 운영사들이 니플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한 ETF는 뭡니까? 펀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입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고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니플 ETF를 많은 곳이 신청하고 있고 우리 또한 니플을 투자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우리들 생각이 아니라 고래들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고래들은 저점에 매수하고 싶겠죠. 왜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그들의 선점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가에 해당할 것이다.
말이 좀 어폐가 안 맞죠. ETF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은 최저가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자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이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는 거.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은 일반 매수와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저점에만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움직임을 비중을 추가하는 게 바로 매집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왜 안 올라갈까? 리플, 야 그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지금부터 언제부터 이 가격대였어? 4월 달 때부터 이 가격대였어.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 입장은 당연히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고래들 입장에선 지금 이 단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뜻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플 코인 당연히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SEC 때문에 힘이 빠져서 못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는 둘째 문제예요. SEC는 마지막 객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의 모멘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발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또한 가창가지로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SEC 건도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SEC한테 권고했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빨리 항소장 내지 않으면 이거 기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뉴스는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이미 포기했다.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SEC는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번 항소장에서도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CFTC라는 기관 또한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거든요. 이 아이들은 SEC와의 정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SEC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까? 코인의 80%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CFTC 상품선물위원회 뭐라고 합니까? SEC 말이 틀렸다. 우리는 반대로 얘기한다.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상하죠? 미국의 기관이 SEC만 있는 게 아닙니다. CFTC라는 기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이러한 부서들의 의견이 틀리고 있다는 것은 SEC가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어필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미국 의회, 미국 법원 이러한 아이들은 이미 SEC한테 등을 돌리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코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니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이 부분들이 모두가 다 나온다는 것은 니플 코인의 대폭 등장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왜? 고래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나 잘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고래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면서 개인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지치게 만들면서 그들은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져 나는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개인 물량만 계속 흡수하는 게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달러와 1대1 연동 관계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CBDC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공생 관계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종이 지폐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IPO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코인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SEC 위원장이 곧바로 갈아치울 거야. 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해리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을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리플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700원 나인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너무 지치게끔 만들고 힘이 빠지게끔 만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등력이 나오고 추가적인 슈팅 구간에서 1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더욱더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린 그때까지 니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할까? 야, 아무리 바닥이라고 해도 100% 몽땅 들어가서 빨리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을 들면 좋겠다. 빨리 우린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왜 같이 투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한다는 게 아니죠. 100% 비중을 다 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안정적인 투자 비율을 맞추어서 투자하시다 보면 수익 구간은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든 금융시장 통틀어, 그러니까 코인 모두 통틀어서 우리 기존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니플뿐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먼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해당되는 부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저한테 문자 한 통이면 요즘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입니다.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니플코인 힘들고 지치고 정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